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 특별수사단이 설치됐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금 언론과 여권이 계속 문제를 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은 노무현 당시 벌어진 일이고요. 또 이 사건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이건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와 관련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그래서 김학의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효상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지금 이게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를 계속 공격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인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네. 저희 자유한국당은 전혀 꺼리낄 게 없다는 네, 네. 게 저희의 입장이고요. 네. 이 사건의 본질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네, 제가 TV조선과 조선일보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예. 사실 이 김학의 사건의 첫 특종이 TV조선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예, 네, 네. TV조선이 서초경찰서, 그 다음에 이제 경찰청으로 넘어간 경찰이 이 내사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입수해서 네, 네. 조금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요, 이 경찰도 다 마찬가지인 게 경찰, 언론 다 이제 그 김학의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이제 추문이 이제 경찰이 수사한다 이런 이제 소문이 있었는데, 네. 이제 보니까 이제 곧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경찰이든 언론이든 법무부 차관이 된 다음에 이걸 터뜨리면 훨씬 더 어떤 가치나 폭로의 어떤 폭발력이 더 커지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냥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 언론도 가지고 있었고, 사실 경찰도 저는 그렇게 가지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 네. 청와대에 제대로 얘기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요. 13일 날 오후 2시쯤에 3월 13일 오후 2시쯤에 김학의 씨가 이제 차관에 내정됐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박영선 의원이 그때 법사위원장 시절에 황교안 장관을 불러서 네.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해 준 게 오후 4시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말이 안 말이 되는 안 되죠. 거짓말이고요. 네. 그 다음 날 이제 차관 내정이 이제 발표가 완전히 됐죠. 이제 공식화되고, 그 다음 날 TV조선이 특종 보도를 합니다. 네. 이 단독 기사로 해서 이제 이게 나간 기사인데요. 네. 여기 보면 경찰 사회 지도층 인사 성접대 동영상 확인 이렇게 네. 나갑니다. 여기 네. 이때만 해도 김학의라는 이름은 쓰질 않았습니다. 네. 아직은 좀 그 실명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 날 3월 15일 날 정부가 공식적으로 김학의 차관을 법무부 차관에 임명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문제가 서서히 이제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3월 19일쯤에 채널A가 실명을 박아서 보도를 실명을. 합니다. 예, TV조선이 이제 일보를 터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19일 날 채널A가 실명을 이제 확인한 걸로 이제 보도가 나갑니다. 네. 그 당시 제가 조선일보 편집국장이었는데, 네. 그 다음날 아침에 저희도 김학의라는 이름을 신문에 네, 박아서 내는 거죠. 보도를 합니다. 네. 그리고 바로 그날 김학의 차관이 차관에서 물러납니다. 예, 예. 예. 그런데 이게 왜 경찰이 내사를 했는데 왜 청와대에 제대로 보고를 안 했느냐? 그러니까 그게 혹은 궁금하네요. 숨겼느냐? 예. 그것은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검경 간의 갈등. 검경 간의 그러니까 갈등. 경찰의 어떻게 보면 좀 한건주의. 음. 뭐 그게 경찰의 공식 입장인지 아니면 경찰 간부 몇몇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 당시에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두고 검경 간에 상당히 이게 갈등이 있었습니다. 네. 경찰로서는 어떻게 보면 검찰을 상당히 이 공경에 몰 수 있는 네. 좋은 호재를 만난 거죠. 네. 그래서 김학의는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검찰을 대표하는 하나의 그런 인물이었고, 또 청와대 민정 라인들도 다 검찰 출신들 아닙니까? 곽상도, 조홍천 다 검찰 라인들이니까 경찰로서는 이 정보를 주면은 이게 검찰로 셀지 모른다 이런 우려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이 법무부 차관 정식 임명되기 전까지 저는 쏘겠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물론 뭐 제 판단이 틀렸을 수 있고 경찰은 지금 부인하고 있지만 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그래서 이제 됐는데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지금 자꾸 문제 제기하는 것은 청와대가 뭐 압력을 넣은 거 아니냐, 예, 경찰에 압력을 예. 넣은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데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곧 이 수사로 해서 이제 동영상이 폭로될 거를 청와대가 알았다면 그거를 바보처럼 그렇죠. 차관 인사를 강행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 절대 안 되죠.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뭐 과거에 인연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보가 아닌 다음에 네. 언론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경찰이란 상대방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덮겠습니까? 그렇죠. 동영상이 폭로가 되면은 바로 이것은 인사 철회를 하거나 사퇴를 시켜야 되는 사안인데 그것을 알고도 강행했다? 저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저는 청와대 민정 라인의 철저한 인사검증의 실패였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정보를 혹은 첩보를 입수했으면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네. 경찰에 물어보니까 내사 안 합니다. 이렇게 부인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내사한 게 없답니다. 그런 동영상이 없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대로 임명을 강행한 예.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그런 정보가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도 뭐 3인방이나 누굴 시켜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네. 알아봐라 그랬을 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학의 측에 예를 들어서 물어봤을 때 김학의 측이 부인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만 듣고 이게 뭐 사실이 아니다, 음해다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사검증의 실패고 예. 당시 청와대 라인의 무능이죠. 이것은 어떤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한 거고 참 그 청와대의 어떤 난맥상, 인사의 난맥상을 그대로 예, 보여준 그대로 보여준 거죠. 사실 그때 첫 총리 임명 때부터 제대로 안 됐지 않습니까? 그때 예.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청와대 들어와서 이 인수인계라든지 청와대 일이 제대로 잘 굴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네. 첫 총리라든지 최동욱 총장 임명 문제라든지 예. 뭐 대변인 임명 문제라든지 아주 그 인사의 난맥상이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 정권 초기였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조금 가면서 이제 안정이 됐는데 초기에 그 대표적인 또 실패 사례가 바로 이 김학의 차관에 대한 예. 임명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어떤 그런 문제는 이건 하나의 정치적 무능 또 도덕적 책임을 지는 것은 마땅하죠. 예, 예. 그래서 결국 이런 사건들이 누적이 되면서 네. 결국 그해 8월에 곽상도 민정수석이 경질이 됩니다. 예, 경질됐습니다. 예. 이제 그런 책임을 이제 져왔던 거고요. 그러면 이제 더 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이 경찰이 3월 20일인가요? 제대로 이제 수사가 이제 착수가 돼서 네. 그것을 이제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김학의 전 차관, 그때는 이제 사퇴를 했으니까 네. 전 차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것을 통째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는 그냥 혐의 없다 해서 통째로 덮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저는 큰 문제다.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 엇나가기 시작한 것은 첫째가 검경 간의 갈등, 이 고질적인 병입니다. 우리나라 예. 고질적인 병. 고질병 이 검경 갈등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더 큰 문제는 그럼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는 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예. 이것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감싸기. 이것도 고질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관 예우 문제, 과거에 뭐 벤츠 여검사 검찰이 검찰 출신들 제대로 수사한 예가 별로 없습니다. 예. 늘 덮고 은폐하고 해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고 가장 큰 문제다. 저는 이래 봅니다. 이 최근에 보면 매일경제에 칼럼이 아주 좋은 칼럼이 났는데요. 여기 보면 매경의 박정철 논설위원님이 예. 쓰신 글인데 검찰 썩은 뿌리부터 뽑아라. 야. 예. 김학의 사건 등 부실 수사 의혹, 권력 외압과 제19 보호 탓. 세 번째 수소도 면죄부 주고 진실 못 밝히면 공수처 도입을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문제의 본질을 아주 제대로 짚은 칼럼인데요. 예. 검찰의 썩은 뿌리가 아직 잔존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도 남아 있을 거예요. 지금은 저는 지금 젊은 검사들은 많이 좋아졌다고 봅니다만은 그 당시에 그 검찰의 썩은 뿌리들 이것을 지금 검찰이 도려내지 않으면 저는 검찰의 미래는 없다. 저는 사실 공수처는 반대합니다. 네. 왜? 이 대안이 있어요. 왜?
경찰에게 수사권을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이 서로 견제하고. 서로 싸우도록 해야 됩니다. 예. 그게 일본식이거든요. 예. 일본도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고 또 검찰이 굉장히 건강하게 거물들에 대한 특수 수사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우리도 검찰의 비리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또 사회 거악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하고 예. 이런 식으로 제도적인 뭐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해법이고 이 칼럼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검찰의 고질적인 제 식구 감싸기 그랬을 거 아닙니까? 검찰도 동영상 봤지만 아이고 이거 우리 식구고 선배인데 다 뭐 옛날에 다 뭐 술집도 같이 다니고 예. 선배 동료 뭐 다 형님아우 하던 사람인데 아이고 뭐 지시도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또 뭐 압력의 가능성도 있고 로비의 가능성도 있지만 아이고 이건 뭐 우리 식구끼리 부끄럽다 이렇게 해서 덮었을 개연성도 높거든요. 이러니까 검찰에 대한 비위 부패는 늘 노출이 되지 않고 이 개혁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이번에 이제 저희가 특검법을 이제 발의한 이유가 여기 보면 세 번째 수사도 면죄부 줘서는 안 된다. 예. 이번에 저희가 저 특검법을 발의한 게 바로 그겁니다. 1차, 2차 수사를 다 검찰이 했는데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문무일 검찰총장도 시인을 한 겁니다. 네. 세 번째 또 뭐 검찰에서는 뭐 아주 원칙적인 검사가 나섰다고 하고 뭐 대통령도 화를 내서 제대로 한다고 하지만 과연 그걸 믿을 수 있겠느냐? 수사 방향부터가 이상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그리고 뭐 처음부터 공소시효 얘기하면서 자꾸 이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니까 그럼 저희는 그럼 여야 합의로 제대로 된 그런 검찰의 어떤 기득권과 무관한 그런 아주 강직한 변호사를 투입해서 특검을 세워가지고 제대로 수사하자. 이것이 저희의 좀 그 충정이고 저희의 입장인데 여당 홍영표 원내대표 물타기다. 물타기는 아니죠. 누가 합니까? 오히려 여당이 하고 민주당이 물타기를 하고 있지. 어떻게 저희가 물타기를 합니까? 정말 참 손바닥으로 지금 하늘을 가리고 있습니다. 지금 김학의 사건 수사단이 발족을 했지만 조사 대상이 말이죠. 네. 곽상도 의원하고 뭐 황교안 대표처럼 야당의 대표를 공격하려고 지금 마음 먹은 것처럼 보이지 실질적으로 말하고 있는 당시에 검찰총장인 최동욱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수사도 똑같을 거다. 제 식구 감싸면서 야당만 공격할 거다. 이러한 의심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김학의 특검법은 아주 당연한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곽상도 의원의 같은 경우는 네. 저는 그 무능을 탓할 수는 있지만 어떠한 불법이나 어떤 위법은 저는 없었을 거다. 네. 이렇게 보고요. 아까 여러 가지 제가 그 근거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이제 황교안 대표를 이제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미 언론 보도 저희 또 성일종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 13일 날 오후 4시 박영선 위원장이 황교안 법무장을 만났다는 그 시점은 이미 차관 내정 발표가 있었던 겁니다. 네. 차관 발표 이후에 무슨 또 인사를 하지 말라는 말이 이게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렇죠. 어느 도단이죠. 그 다음에 소위 그 박남매라는 박지원 의원 또 박영선 두 의원이 지금 합작해서 나오는 저는 이해를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그리고 두 분이 도대체 저는 무슨 관계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왜 박남매로 엮여서 저 양반들이 저런 정치적 공격을 하는지도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누가 좀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만은 동영상을 경찰이 입수한 시점보다 훨씬 전에 입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박지원 의원의 주장 아닙니까? 저는 그것은 정직한 얘기가 아니다.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왜? 만약에 얻었다면 피해자에게 얻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피해자가 혹은 그 사건 관련성, 윤중천과 얽히고 설킨 그 사건 관련자가 그 동영상을 당연히 경찰한테 먼저 주겠죠. 그렇죠. 아니, 박지원 의원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박지원 의원을 평소에 알았다면 정말 이거는 정말 신기한 인연일 거고요. 상식적으로 본다면 우선 그런 문제가 되면 이 김학의나 윤중천을 수사해 달라라고
경찰에 먼저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박지원 의원이 대한민국 경찰보다 더 대단한 존재입니까? 경찰한테 19일인가 20일 날 동영상을 전달해서 경찰이 그 시점에 입수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첩보는 먼저 입수하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때보다 일주일 전에 박지원 의원이 동영상을 입수했다?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런 예. 영상을 입수했으면은 바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거 문제 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내정될 수 있냐 이렇게 공세를 나섰을 텐데 그렇지 않고 서로 보고 뭐 웃으면서 뭐 얼굴이 빨개졌다, 귀가 빨개졌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박지원 의원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반론은 아까 경찰이나 언론이나 뭐 똑같이 그때 뭐 야당이니까 이제 차관 임명 뒤에 이제 문제를 제기하려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하는 얘기들이 앞뒤가 맞지 않죠. 앞뒤가 안 맞죠. 안 맞습니다. 박영선 의원의 그 CD를 보여줬다는 것도 백일하에 이게 거짓말 해프닝으로 이게 드러났고요. 박지원 의원도 이제 지금 말이 자꾸 꼬이고 있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장난은 이제 그만해야 된다. 그만해야죠. 예. 황교안 대표를 어떻게 엮으려다가 실패한 겁니다. 예. 이렇게 실패한 공작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이제 조금 더 본질로 넘어가서 네. 1차 수사가 이제 왜 은폐됐느냐, 그냥 예. 무마됐느냐라는데 중요한 키맨이 있습니다. 예. 그 중요한 키맨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지난 국회 본회의 때 5분 발언으로 이제 했습니다만은 네. 언론에 보도가 이제 됐습니다. 이 채널 A에서 보도가 됐는데 재수사 대비하는 김학의 노무현 정부 인사에 도움받아.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요. 이재순 변호사라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김학의 전 차관을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도 이재순 변호사가 김학의 전 차관을 도왔다라는 게 서초동 법원에서는 아주 바다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김학의 전 차관은 왜 이 사람에게 그때도 그렇죠. 지금도 도움을 받고 있느냐. 특히 왜 그 당시에 처음 이재순을 찾아갔겠느냐라는 게 저는 바로 최동욱 당시 검찰총장과 연관이 있다. 굉장히 친한 사이일 가능성이 있군요. 서울법대 동기입니다. 아하. 서울법대 동기고 뭐 소위 그 젊은이들 쓰는 용어로 베프라 그러죠. 베스트 프렌드. 예, 아주 절친으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 법무법인 서평이라는 그 로펌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과 지금 변호사죠. 그리고 이재순 변호사가 같은 변호사 사무실을 차려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답이 좀 나오네요. 예.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재순 변호사는 특이하게도 노무현 정부 때 사정비서관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또 문재인 후보 대통령 선거 당시에 어떤 그 법률 자문 캠프에 들어가서 문재인 후보를 도운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문재인 정부 혹은 또 노무현 정부 사람이다. 예,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언론도 이렇게 최동욱. 노무현 정부 인사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 최동욱, 이재순 변호사, 김학의 전 차관 이런 사람들은 서초동 그 법원가에서는 이제 법조계에서는 뭐라고 알려져 있냐면은 영수파다. 이렇게 영수파. 영수파란 말 못 들어보셨죠? 예. 서초동의 검찰 출신 변호사들은 거의 다 아는 그런 얘기입니다. 영수파가 뭐냐? 박영수 박영수파다. 최순실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의 이름을 따서 영수파. 그만큼 친하다는 겁니다. 박영수 특검이 굉장히 이제 보스 기질이 있고 또 특수 수사를 많이 한 상당히 그 큰형님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그 특수수사통 검사들이 아주 이제 동생 또 후배, 호용호제 하면서 거기에 다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거죠. 그게 한 10여 명 되는데요. 또 좀 더 넘는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 영수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수파 안에 최동욱, 이재순, 김학의 전 차관 이런 사람들이 다 몰려 있는 거죠. 이거 뭐 특검 가야 되겠는데요. 뭐 이거 또다시 물을 타서 말이 야당만 공격하다가 흐지부지 사건이 또 덮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그래서 특검 가자고 특검 법안을 냈지 않습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왜 그 말도 안 되는
최동욱 검찰총장은 왜 언급 안 하고 왜 그 라인, 수사 라인에서 빠져 있는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무장관을 자꾸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뭐 꿀리는 게 있느냐, 자꾸 그러니까요.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야. 당당하게 다 하자, 특검하자, 예. 완전히 또 모든 진상을 다 밝히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희가 하나 이제 의심하는 것은 또 이 정부, 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또 무슨 또 이상하게 또 이렇게 그 야당 방향을, 탄압으로 쓰러오는 또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엮어가지고 또 누구 진술 하나 받아내가지고 또 뭐 언론에 흘려서 대서특필해서 또 한 방향으로 몰고 갈고, 지금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그림이 쫙 보이면서 이게 왜 덮어졌구나, 왜 이 검찰의 문제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문자를 쓰면 네. 이것은 수사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수사 대상들이 다 검찰의 선배들 아닙니까? 네. 아주 출세했고 아주 요직을 가졌고 다 그때 인사를 했던 선배들 아닙니까? 그 후배들이 어떻게 그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그 당시 1차 수사, 2차 수사를 담당했던 실무 검사들이 지금 또 검찰이 또 상층부예요. 네. 검찰 다 수뇌부입니다. 다 간부들로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젊은 검사들이 현직 선배, 현직 간부들을 상대로 또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검찰 수사팀들은 전현직 검찰의 최고위 선배들을 상대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만만치 않은 만만치 거죠. 않죠. 네. 그러니까 저희는 검찰에 어려운 숙제를 줄 것이 아니라 차라리 독립된 특검을 가자. 특검으로서 철저하고 중립적으로 수사를 해서 진실을, 전모를 다 밝히자라는 것이 이제 저희의 입장인 거죠. 예. 오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금세 이제 머리에 들어오네요. 왜 이 사건이 덮여졌는지, 왜 특검으로 가야 되는지 아주 정확하게, 그 야당의 공세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잘된 일이네요. 요거 계속 문제를 삼아서 특검으로도 갈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최동욱 아까 영수팀이라는 곳도 왜 조사를 안 하냐고 계속 영수파. 야당이 영수파 왜 조사 안 하냐 이렇게 계속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네요. 지금 이제 일각에서는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1차 수사의 무혐의 결정은 그해 11월 달에 내려집니다. 네. 그때는 최동욱 총장이 혼외자, 그렇죠. 혼외자 논란이 있었죠. 그 사실이 드러나서 네. 9월 달에 이제 총장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길택이 차장이 총장 대행 체제로 가서 11월에 이제 무혐의 결정이 내려지는데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것은 최동욱 총장하고 무관하고 길택이 차장의 책임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은 게요. 경찰이 3월 이제 중순부터 쭉 수사를 시작을 합니다. 수사를 해서 이제 뭐 기업인도 부르고, 그다음에 6월 18일 날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신청을 합니다. 네. 그런데 6월 19일 날 예. 경찰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신청한 체포영장을 반려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경찰이 증거를 입수해서 김학의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해서 강제 수사로 가려고 하는 것을 검찰이 막은 겁니다. 여기에 누가 개입했고, 검찰 내부에 어떤 논의가 있었고, 누가 이걸 결정했고, 누가 이걸 지시를 했고, 누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고, 어떤 내부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고, 누가 보고를 했고, 이것이 밝혀져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네, 바로 그러네. 김학의에 대한 비호를 누가 했느냐라고 네. 이제 바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 결정은, 1차 수사의 최종 결정은 11월 달에 길택이 차장이 했지만 그 과정. 3, 4, 5, 6, 7, 8 그 과정에서 경찰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수사한 것을 검찰이 수사 지휘를 잘못한 거죠. 네. 혹은 은폐했거나 은폐하려고 했다. 무마하려고 했던 것을 누가 했고, 그리고 아까 그 이재순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누구하고 어떤 변호를 어떻게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이것은 뭐 사소한 겁니다만은 선임계는 제대로 냈는지, 누구한테 로비를 했는지, 누구한테
부탁을 했는지 이런 것이 이제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덮어졌는지. 왜 덮어졌는지. 예. 왜 무슨 청와대 검증을 어떻게 잘못해서 망신당했느냐라는 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네네. 그리고 그것은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 민정 라인들이 책임을 졌죠. 아주 망신을 한 거 아닙니까? 그때 예, 예. 인사검증 잘못하고 그리고 책임지고 곽상도 수석은 물러나고 예, 예. 이제 이런 굉장히 아픈 그런 일들을 다 겪은 겁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 해야 될 것은 당시 검찰이 어떻게 1차, 2차 수사를 경찰이 하려는 것을 덮었느냐. 또 2차도 문제입니다. 피해자가 예. 이제는 내가 당했다라고 이제 진술을 2차에서 적극적으로 그렇죠.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도 또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 팀들은 또 그렇겠죠. 1차에서 그냥 무마한 건데, 또 우리가 이걸 또 어떻게 하겠어. 또 이런 생각도 했겠죠. 그러나 또 그 당시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덮어졌는지. 저희는 이것을 반드시 어떤 누구를 처벌하고 가두고 이렇게 하자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예. 그 당시 검찰이 그 밀실에서 어떻게 이런 사건을 덮었는지 이 과정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제 식구 감사기. 제가 정말 검찰이 제 식구 감사기 해서 수사 덮은 거는요. 제가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죠. 많습니다. 정말 뭐 일일이 거론하기조차 입이 아플 정도고요. 네. 국민들이 다 알고 다 알고 계십니다. 있죠. 검찰이 지금 욕을 먹는 이유가 그겁니다. 제 식구 감싸고 자꾸 하니까 공수처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수처는 해법이 아니고 지금 아주 대한민국에 아주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경찰, 물론 경찰도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있죠. 수사권 안 주니까 맨날 청와대 눈치 보고 지난번 드루킹 사건도 엉망으로 한 거 아닙니까? 했죠. 그러나 경찰도 이제 어느 정도 자랐기 때문에 우선 제가 그때 사개특위, 사법개혁특위에서 문무일 총장에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네. 우선 검찰의 비위에 대한 수사권을 먼저 경찰에 줘라. 그러면 경찰이 양보한 거다. 개혁에 동참한 거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자정 능력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부터 시작해서 경찰이 어느 정도 수사 능력을 가지면 또 다른 좀 더 큰 폭력 사건이나 이제 뇌물 사건이나 이런 네. 것으로 확대해 나가는 게 좋겠다. 그러나 우선은 작은 것부터 바로 첫 단추가 바로 검찰, 당신들에 대한 수사를 당신들이 아니고 셀프 수사가 아니고 바로 경찰에게 맡기는 것이 검찰 개혁의 첫 걸음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공수처 얘기 이제 더 안 나온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잘하면 공수처가 왜 필요합니까? 네. 예.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룬다면 필요가 없을 텐데, 예. 자꾸 지금 옥상옥을 만들고 있고, 이런 수사 공수처도 필요 없이 특검하면 될 텐데, 그렇습니다. 굳이 말이죠. 계속 지금 특별수사본부 만들고 하면서 물을 타려고 하는 예. 이 여권의 행태가 정말 괘씸합니다. 예. 예. 아이고, 의원님 너무너무 예. 감사하고, 의원님 오늘 영상 딱 여러분들 많이 좀 배포해 주세요. 아주 정리가 쫙 돼 있네요. 금방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총선 중요합니다. 네, 총선에서 대구 달서에 계신 분들은 의원님 자원봉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예, 김학의 사건 여러 가지로 헷갈렸는데요. 의원님이 정리를 해주시니까 금방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이거 박영수 사단 이거 굉장히 무섭군요. 예, 곳곳에 있는 이 라인들 이들이 그 사건을 덮었는데 그걸 가지고 말이죠.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를 이렇게 공격을 하고 언론들도 다 알고 있으면서 말이죠. 방송 보고 있으면 마치 황교안 대표가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유한국당이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자,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